지난주에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 다시 한번 놓친 질문들 Q&A 시간 가져볼까 해요. 초이 10월부터 영어를 하고 있는데 그전엔 싫어했고요. 네, 아마 그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 영어를 어떤 식으로 싫어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영어를 영상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는데 아이가 싫어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처음에.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뒤에 지금은 리틀팍스 1시간 전후 듣고 영어 독서를 5권 하고 있다고 해요. 전에 제가 계속 읽어주다가 지금은 음원으로 집중 듣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ORT 6단계를 하고 계시다고. 예, OR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도 또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네, 아이가 뭐 원하면 그냥 집중 듣기 하셔도 되는 책입니다. 궁금한 건 요즘 들어 리틀팍스를 볼 때 틀어놓고 계속 종이접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아이는 워낙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시간을 그렇게 쓰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엄마표 영어, 이제 엄마표 콘텐츠 영어 얘기를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해줘야 된다. 적어도 저도 뭐 완전히 시간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뭐 1시간 이상은 돼야지 그나마 좀 효과를 보지 않겠어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시간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저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도 아이들이 하고 있고 또 뭐 다른 학원들을 다니는 경우에도 시간이 항상 부족할 수 있고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아이가 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게 이런 이렇게 아쉬운 마음들이 뭐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그때 뭐 매일매일 그래도 영어 노출의 어떤 일정량을 잡아주는 일들이 굉장히 뭐 시급하다기보다 뭐 당면한 과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제 아이가 이제 엄마표 영어 하던 시절에도 저도 이제 매일 영어 노출을 하면서 아이가 잘 집중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런 의구심 어린 그런 마음들에 공감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집중 듣기나 영상 보기나 어쨌든 제가 흘려듣기를 시키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흘려듣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다른 일들을 할 때 흘려듣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흘려듣기라는 용어가 어찌된 일인지 이제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그 개념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는 용어로서 처음 이제 엄마표 영어 시작하는 초창기에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영상을 이제 맥락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몰입해서 보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영어가 느는 것을 보아왔고 실제로 그럴 때 아이들의 이제 언어로서의 어떤 영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영상 보기 시간을 좀 잡아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놀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흘려듣기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영상들인 경우.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알라딘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정말 재미있게 봤던 영상은 그리고 자주 보았던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홈런 콘텐츠였던 그런 영상들은 이제 흘려듣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 종이접기를 하건 그림을 그리면서 듣든 그 영상이 너무나 재미있었다면 이제 소리만 들어도 어떤 장면이구나. 이 다음 대사는 어떤 대사가 나올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흘려듣기로 이제 예를 들어 뭐 리틀팍스 같은 경우는 뭐 재미있게 본 그런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리틀팍스의 뭐 저니 투 더 웨스트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따로 있어요. 모든 콘텐츠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평소에 자주 즐겨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또 엄마가 살짝 틀어놨을 때 거부감이 없다면 저는 그냥 종이접기를 하든 그림 그리기를 하든 그 대사가 이렇게 귀에 전혀 안 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름 아이가 그 활동을 만약에 즐긴다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듣기량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책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집중 듣기의 경우 아이가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책을 읽는 활동을 해왔던 경우에 내가 재미있게 들었던 그런 책의 음원들을 이제 다른 활동을 할 때 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고, 아이가 정말 재미있게 몰입해서 보았던 책이라면, 예, 뭐, 그리고 틀어줬을 때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저희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막 뭔가 몰입하는데, 엄마가 막 시끄럽게 하면은, 그게 아무리 영어라고 하더라도,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해서 저는 말 그대로의 흘려듣기 활동은 저의 경우에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이 있길래, 예, 이거는 뭐 내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지 다른 아이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이가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것을 거부하는지, 예, 아니면 틀어놔도 별 말 안 하고 그냥 즐기면서 종이접기 하면서 잘 듣는다면은, 예, 영어를 언어로서 노출해 주시는 의미에, 예, 들어간다, 해당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콘텐츠, 예,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콘텐츠의 소리를 그냥 틀어주시는 것은 초창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예,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영어 노출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 뭐 1년도 안 된 아이에게 이제 막 영어 습관 잡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완전 처음 듣는, 그리고 처음 듣는 주제의 그런 콘텐츠를 틀어놓으시는 것은, 소리만 틀어놓으시는 것이 아이한테 그렇게 뭐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영어의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귀에 들려오는 그런 의미 있는 소리로는 큰 그런 효과는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저도 듭니다. 예. 그래도 그 대신 아이가 1, 2년 영어 콘텐츠 몰입 영어를 충분히 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 그렇게 영상이 빠르지 않은 말이라면, 그리고 내가 별로 관심 없는 분야가 아니고 그냥 내가 들어서 그냥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소리들은 아이들이 잡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처음 듣는 거라도. 예, 챕터북 단계에 들어갔다든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 영상 소리를 충분히 1, 2년 이상 즐겨서 처음 듣는 소리도 듣기만 해도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쉬운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인 경우에는 틀어주셔서 다른 일 할 때도 아이가 거부하지 않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이제 종이접기를 워낙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 이 책에서도, 예,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이 채널을 보여주세요 해서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종이접기에 대한 채널이 진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능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막 설명해주면서, 아이들은 일단 말의 소리를 들으면서 영상이 나오는 거를 즐기기 때문에, 예, 자꾸 이렇게 막 설명해주면서 하는 어떤 그런 영상 콘텐츠의 경우, 그런 콘텐츠들을 좀 검색을 하셔서, 예, 외국인이 정말, 예, 종이접기를 해주는 그런 채널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걸 보면서, 예, 보면서 이렇게 잠깐 멈춤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따라하는 거는 정말 생생한, 예, 이건 뭐, 예, 외국에서 진짜 무슨 종이접기 수업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시다 보면, 엄마가 미리 찾아보시다 보면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영상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네모 아저씨라는, 예, 그런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종이접기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볼 수도 있는데,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종이접기다라고 하면은 영어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그 재능을 키워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게 이제 영어는 영어대로 그냥, 예, 일상에서 내가 뭐 책 읽기를 조금 했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시간에 뭐 2, 30분 봤는데 오늘은 종이접기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소리가 잘 들리건 안 들리건 뭐 그런 것에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예, 종이접기 활동을 그냥 장려해 주시는 것도 아이의 미래에 크게 이렇게 막 해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덕후가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인서울 대학에 뭐 들어갔다고 해서 직업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자기가 전공한 거를 그대로 또 쓰는 시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가 정말 종이접기를 잘 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재능을 개발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을 또 이제 나중에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종이접기 활동 잘 하거나 뭐든 꽂히는 게 있으면은 차라리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이제 유튜브 채널 방송국을 하나 차려주신다든지, 이게 방송국 차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가진 것을 발산하는 기회를 하나의 발산하는 기회잖아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아웃풋을 내는 거잖아요. 영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을 아이가 좋아한다. 뭐 영어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어로 시작했지만 다른 재능을 발견했다. 그러면 뭐 영어가 이제 실용 영어가 완전히 모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독특한 경험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쯤은 아이가 만약에 너무 싫어한다, 다른 활동 뭐 하느라 시간이 치였다, 그러면은 저는 그날 하루쯤은 그냥 종이접기 좀 시키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채널을 시작할 때,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 3가지 중에서 뭐 매일 꾸준히 하라는 말 막 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가족 간의 관계를 해치는 그런 것이라면은 엄마표 영어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만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가 못하게 할 때 거잖아요.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이 영어 때문에 요거를 못하게 한다면 아이는 영어가 또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실제로 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것이 종이접기가 아니라 다른 활동이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 마음을 잘 읽어주시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또 같이 병행하셔야지만 이제 영어랑도 잘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영어가 아니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해서 느끼는 어떤 효능감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영어랑 상관없이 제가 이제 선배 엄마로서 여러분들 이제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중에 결국에는 아이가 얼마나 이제 삶에 있어서 주도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이제 추진할 수 있는지, 주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면 그날 하루는 그냥 영어 소리가 들리건 안 들리건 종이접기를 굉장히 즐기면 그 활동 좀 시켜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스토리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